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암 환자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똑바똑바 23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늙어온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입니다. 비즈너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네, 똑바똑바는 지금 신갈랩 비즈너리 신비님의 비즈너리로서의 영역적 전방 개척 사역인 암 환자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22화에서는 암 극복을 위한 더 나은 관점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기존 방식을 직시하고 돌이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신갈랩 비즈너리 신비님과 박흥세 교수님, 다나님 함께 나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다나님, 3월이 시작됐는데 네. 지금 자녀분들이 몇 학년이시죠? 저희 큰아이는 네.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아, 네, 작은 아이가 네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어요. 고3. 예, 네. 이제 네. 고3이죠. 새학기가 시작돼서 고3 수험생을 두신 엄마의 마음도 분주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첫 아이 때는 많이 문제했는데 제가 네네. 이제 암 걸리고 나서 둘째 아이는 스스로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텐데 괜찮으시죠? 뭐 도움을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구할 때는 도움을 주고 또 스스로 할 때는 저는 이제 또 고성의 아들남이 가서 네. 예, 또 달래냉이도 캐고 맛있는 나물도 먹고 해야죠. 네. 네. 어쩌면 엄마의 이런 편안한 마음이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박흥세 교수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남의 자조. 네, 거의 다 아들남에 계시고. 지금 네. 아들남에 있죠. 네. 어떤 일들 기획하고 계신지 기획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 원래 전 직업이 기획하고 많이 관련돼서 네. 일단 기획을 접어놓고 기획을 안 하는 걸 기획하고 있죠.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네네, 좋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들판에 있는 꽃처럼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네, 다나님 나물 얘기해 주시고 네. 꽃 얘기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네. 신비님 아들남은 저는 요즘 요즘 이제 봄이 시작됐어요. 예, 그 나무가 이제 잎이 나기 전에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새로운 그래요? 나무를 심는 것, 나무 옮겨 심는 것.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땅도 약간 해동됐기 때문에 네. 새로 이제 진입로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안 바쁘시지만 바쁘시군요. 아니 안 바쁘고 그냥 스케줄을 차곡차곡 진행해 갈 뿐이에요. 진입로도 준비하고 계시고. 진입로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 먼저 즐겁게 챙기시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3화. 오늘은 암 극복을 위한 올바른 로드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비님 드디어 오늘부터 암 극복을 위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암 극복을 위한 로드맵 10가지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10가지. 네. 네. 오늘 아마 10가지 중에서 4가지 정도를 이제 하고 네. 이제 다음번에 또 이어서 원래 인기 있는 드라마는 중앙에 재미있을 때 좀 잘리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 이 시간에. 그렇게 오늘 네네네. 네 번째까지 좀 서로 나눠보기를 원해요. 좋습니다.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암 걸린 사람들이 이제 캠프에 와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첫날 저녁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대요.
많이 들어봤죠. 아니, 다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모든 일은 처음이 있죠. 근데 왜 암 걸린 사람은 암 걸린 이야기를 할 때는 갑자기라는 부사를 꼭 빠짐없이 다 쓸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아서. 아, 빙고. 그래요. 그 말은 그만큼 심리적인 충격이 컸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사람이 이제 심리적인 충격이 크면 네. 뭔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조급함 속에서 막 뭔가를 이제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대부분 뭐냐 하면 뭘 잘 모르고 할 경우에는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암에서 정말 잘 낫고 싶으면요. 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굳게 결심할 게 있어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걸 결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죽으라만 해요?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요. 네. 아무런 의사결정을 안 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내면 세계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암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과 행위가 네. 암과 또 암 극복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이 치유의 로드맵을 딱딱 잘 설정할 지금까지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해야 되는데요. 네. 이것이 현실 세계 속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로. 병원 가서 암이란 진단받고 나면 병원에서 빨리 입원하고 빨리 수술하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없이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걸려서 그냥 자동 가공 공장에서 이렇게 뭐 처리되는 것처럼 나아가게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 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암은요 철저한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뭐 급하게 뭘 안 한다고 있잖아요. 뭐 시간을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이런 게 없어요. 암은. 그렇기 때문에 다만 골든 타임이 있긴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생각할 때 골든 타임은 환자가 어리버리할 때가 골든 타임이죠. 그때 뭐 째돈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심각한 환자로 만들어 놓는 게 나의 고객으로 만들어 놓는 게 환자가 병원이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골든 타임일지 모르겠지만 암 환자 입장에서 뭐 이때가 골든 타임인 뭐 몇 시간인데 놓쳤다. 하루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행운의 질병일 수 있어요. 암이 뭔지를 충분히 알고 네. 응대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하라.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그죠? 볼수록 돌아가라. 오우, 좋아요. 그래서 암은요 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천천히 장기적으로 고쳐가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암은 빨리 고치려고 생각할수록 어려워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거나 인대가 늘어났을 때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걸요 빨리 고치려고 있잖아요. 기부스 풀었다 벗겼다 이러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처럼 암이란 질병은 그렇게 막 조급하게 고칠 질병이 아니라 천천히 체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고쳐나간다고 생각할 때 온전하게 고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부작용 없이 고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암이라는 게 보통 10년 내지 40년 걸려서 일반적으로 생긴 질병을 얼마 만에 몇 개월, 한두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낫게 해준다. 아니면 6개월 안에 낫게 한다.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나 씨도 막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빨리 하셨죠? 그렇죠. 항상 스피드하게. 모범생이니까. 근데 병원에 있으면 네. 긴박하게 돌아가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그런 상황들이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혼자서 병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대기 환자 수도 많고 내가 부여받은 시간들이 너무 짧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네. 근데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생각을 내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병원 스케줄에 빨리 손에 끼치지 않고 빨리 거기에 순응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들은 잘 돌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백화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백화점에도 고객이 엄청 많고 그 판매원의 시간을 낭비시켜주지 않게 해서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했어요? 그렇진 않죠. 백화점에 갈 식당 때는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네, 그렇지 아닌데 않네요. 왜 병원 가서는 그렇게 해요. 지금 병원이 이제 지금 주도권이 마치 이제 의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고 있고 네. 또 저도 수술을 했지만 가장 빠른 스케줄로 수술해 주세요. 가장 빠른 일정이 며칠에 나오나요? 대부분 환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암 종양을 잘라내면 암에서 낫는다는 등식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등식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대부분 암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암이 뭔지를 알 때까지 사실 문제를 잘 풀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모르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환자 중에서 암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낫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첫 번째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했지만 잠언 19장 2절 3절에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급한 발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데 그처럼 있잖아요. 지식이 없는 소원으로 급하게 하지 않는 것. 즉 암이 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뭐냐면 성실하게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정리하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근데 사실은 똑바똑바를 청취하시는 분 중에서 네. 아직 암에 안 걸리신 분들은 이걸 참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청년 때 있잖아요. 네. 나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받고 폐물 하나도 안 주고 안 받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유독 그렇게 하고 한 사람도 그렇게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막상 결혼할 때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라서 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대부분 그쵸. 그런 생각을 삶의 실제 가운데 뭐냐면 실행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 똑바똑바 시간에 들었다 해도요. 암이란 진단받고 나면요. 막 정신없이 그냥 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부지런한 사람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사람은 공평함에 이를 따릅니다. 내가 지금 부지런해서 이렇게 하는지 조급해서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래서 심각한 암 환자가 돼서 왔을 때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감사한 거는 제 주변에 있던 암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네. 사전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이 이야기가 공허하지는 않구나 하는 걸 이제 그럼요. 듣게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현재의 상태를 최대한 빨리 수용해야 됩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no! 할 만한 극심한 이런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감정적인 반응과 첫 번째는 부정하는 거예요. 아닐 거야. 절대 아니야. 그쵸. 그럴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하는 부정하고 그러다가 어떤 새끼가 이렇게 만들지 하면 분노하고 세 번째는 타협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수용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거든요. 이건 거의 심리학적인 그냥 정리된 프로세스예요. 그죠? 그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네. 나는 이런 과정 안 거쳤어. 이런 진단을 받는데 뭐 괜찮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까지 있잖아요. 부정의 단계에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뭐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되면 죽겠어요 이러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냐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내재적으로 수용이 안 된 거예요. 제가 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분노하고 타협하는 단계에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때 이제 서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앞으로는 알아서 잘 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우울해져 갖고요. 막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막 혼자 이렇게 고립적으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심각한 우울의 상태를 겪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한참 많이 아플 때는요. 네. 제 자식들도 보기가 싫어요. 어. 왜냐하면 나의 이 있잖아요. 고통스럽고 초라한 모습을 애들한테도 보여주기 싫어요. 아내 외에는 세상에 누구도 안 만나고 싶어요. 그렇구나. 아내는 한 몸이니까. 만나는데 그 외에는 진짜 보기 싫은 그런 과정들도 거쳐요. 근데 빨리 수용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수용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길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예요. 그걸 저항하고 있을 때는요. 네. 그걸 극복할 만한 창조적이고 그런 혁신적인 정신적 에너지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 어린 시절에 저는 네. 시골에 살면서 여름 되면 냇가에 가서 큰 물에 가서 많이 목욕하러 갔거든요. 그럼 남자애들은 주로 가면 거기서 있잖아요. 막 서로 친구끼리 물 먹이기 해요. 네. 막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네. 그런데 막 누르는 친구한테 막 저항하면서 올라 그런 애들은 주로 물을 한 모금씩 마셔요. 못 올라오고 계속.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물을 전혀 안 먹냐 하면 친구가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딱 누를 때 다이빙 해갖고요. 강바닥까지 쫙 내려가는 애들은 물 안 먹어요. 왜? 누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쫙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 누르는 친구의 힘 압력으로부터 벗어났거든요. 그런 친구는 쫙 강바닥까지 쫙 내려갔다가 샥 나와가지고 어떤 새끼가 나 눌렀지 하면서 역습을 갈 만만히 대절하면서 쫙 이렇게 째려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강바닥까지 다이빙해서 내려가는 게 진짜 절망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뭐가 되냐면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네. 다양한 방법과 창의적인 역량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님 근데 강바닥 치고 올라와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냐면 이 수용을 가장 잘한 분에게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 수용을 가장 잘한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 삶에 있어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수용을 위한 처절한 기도의 밤을 보낸 게 그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네. 예수님도요. 내가 뭐냐면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요. 우울감을 극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타협적인 있잖아요. 이야기도 해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우울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기도를 끝나는 마지막에 가면요. 그 중앙에 찌질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찌질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는데요. 제자 3명 데려다 놓고 있잖아요. 저 옆에 있으라 그래 놓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다가 1시간 만에 가고 야, 왜 기도 안 하고 꼬라박아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기도 부탁해라고 1시간 뒤에 가서 기도했나 안 했나 안 물어봐요. 왜냐면 나도 안 했는데 민망하잖아 피차. 그래서 뭐냐면 근데 이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시골에 살다 보면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었거든요. 네. 밤에 한밤에 여자분들이 네. 화장실 볼로 보러 갈 때는요. 애라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놨더니 거기 서 있으래. 하고 안에서 있다가 안에서 볼일 보다가 있냐 이렇게 묻고요. 근데 솔직히 걔가 무슨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걔라도 있어야지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 든든하죠. 근데 그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 제자 3명 꼬라박아 잘 놓은 때려놓고 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건데도 거기 놔두고 또 1시간마다 가서 또 봐요. 왜 1시간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극도로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팔자고 안나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야 일어나라 토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잡으러 왔는데 빨리 도망갈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팔자고 왔느니라 하고 가갖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님 나다 이랬더니 걔들이 놀라갖고 엉덩이만을 찧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용 한 분의 권세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 그렇죠. 이 수용을 하게 되면요. 놀라운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면요. 네. 진통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고통이. 사람들 대부분 아프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네. 걱정해서 더 아파져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용했기 때문에 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초창기에 사람들이 다 진통 완화제를 줬잖아요. 심포도주를. 그런데 예수님이 안 받아 잡수셨죠. 네. 그럴 수 있는 정신적 영향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이 수용의 기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겟셋만의 기도가 갈보리의 승리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냐 우리도 암을 잘 극복하려면 절대적으로 암을 수용하면 네.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후일을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용의 가장 중요한 표가 뭐냐. 네. 내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표어가 네. 내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국어적으로는 내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암은 빨리 한순간 내 몸에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낭비라는 단어는요. 빨리 사라지기 두려울 때 쓰는 단어잖아요. 돈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젊음을 네네네. 낭비하지 말라.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 할 때는 그게 소중한 자원일 때 쓰는 단어인데 암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암 캠프를 한 10년 동안 했지만 네. 내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암이 줄어들까 봐 걱정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갖다 사진 찍었는데 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딱 기뻐하시잖아요. 아씨 기분 나쁘게 2mm 그쵸. 줄었대. 막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실은 이 말이 말은 쉬운데 전제론적으로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간이 바뀌기 전에 내 암 종양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람이 안 바뀌는데 암 종양이 줄어드는 걸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암 때문에 죽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암을 낫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정말 적극적으로 빨리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저기 우리 박항서 교수님은 이 암에 대해서 수용을 잘 하셨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요. 네.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문장이 네. 굉장히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죠. 그 국어적으로도 어렵고 그 전문을 다 읽어보셨어요? 이게 역설법인지 아니요, 직설법이. 직설법인지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저는 사실은 이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미국 분이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적은 글을 제 선배가 보내줘서 처음엔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서 안 봤거든요. 왜 크리스찬들은 꼭 이 위기의 상황에 꼭 교조적인 소리만 하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러는데 왜 우는 자에게 꼭 교훈을 말하냐. 그래서 불편해서 왜 이 요배 친구들 같은 것만 사람만 많냐. 병문 안 갖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읽기 싫은 성경을 길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저는 뭐냐 하면 사실 암을 대하거나 암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뭐냐 하면 기초를 잘 다지게 됐어요. 안 읽어보시는 것 같은데 전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저는 수용하는 것. 그래서 뭐냐면 잘 모르겠다 그런데 박 교수님 저랑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내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 예, 일단 이 명제를 받아들이고 그 내용이 뭔지를 좀 깊이 숙고하며 채워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친구가 물 먹이려고 누르는데 강바닥까지 다이빙에 내려가는 것이 최고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 없죠. 그죠?
들어보면 그쵸.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막 올라 그러다 주로 먹죠. 이거는요 데일 카니기가 썼는 그 인간관계론을 써서 아주 그 대가죠. 그가 썼는 걱정 근심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책에도 똑같은 원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걱정 근심을 극복하려면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의 최악의 상황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생각해야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역량,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것을 굉장히 계속 저항하고 있는 한 그럴 에너지가 다 없어져요. 고갈되니까. 그래서 낭비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암을 저는 경솔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꾸지람할 때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늘 우리는요. 경솔히 여기거나 낙심해요.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제가 이 말을 수없이 하는데요. 네. 제가 제 마음을 가장 있잖아요.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위에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네. 암에 걸렸잖아요. 지금도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밥 먹으면 내가 얘기했죠. 네. 근데 뭐냐면 제가 보면 경솔히 여겨요. 경솔히 여기지 말라고 계속 권면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확 암이 퍼지잖아요. 완전히 낙심해 갖고 헤매요. 제가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내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요. 네. 암에 대해서 경솔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이 없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수술하고 방사선 이렇게 몇 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딱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의사가 시킨 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러고 의사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아마 뭐 우리 박흥석 교수님도 뭐 수술 잘 됐고 암 때문에 죽을 일, 더 이상 암 생길 일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랬죠. 듣죠. 자, 그게 뭐냐면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암이 어떤 질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자,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암 종양을 누가 외부에서 주입시켜 준 게 아니죠. 네. 내 몸이 암 종양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만 없앴다고 다음에 제품이 안 생기나요? 제품이 안 생기게 하려면 생산 과정을 없애거나 생산 공정을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생산 공정은 중단 안 시키고 발생돼 있는 종양만 처리하면 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경솔히 여겨요. 경솔히 여기다가 심해지면 완전히 낙심해 갖고 헤매고 그때쯤 되면 저한테 전화 걸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보면서 저랑 감정적으로 유대감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거는 뭐 덜한데요. 중화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가 말할 때는 코웃음을 켜요. 뭐 말해도 듣지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고 나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나한테 왜 묻지 그냥 죽으면 될 걸. 미안하지만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가 왜 지금 와갖고는 나한테 와서 묻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그렇죠.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저는 너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네. 절대 경솔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요 암 걸린 게 암 안 걸린 사람보다 비윤리적이서 암 걸렸을까요? 전혀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한 자에게 징계도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요. 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냐면 네. 암 걸리는 것이 아이고 은혜가 안 돼 갖고요. 교회에서 말은 못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암도 못 걸린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널고님 정말 불쌍한 분이세요. 아이고 허잡하게 살면서 아직 암도 못 걸리고 암 하나 장만해 드릴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절대 처음에 나는 그래서 뭐냐면 저는 가벼운 암이라서요. 나는 순한 암이라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누가 있어요. 가까이에. 내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지랄하고 앉았다고 생각했지만 그토록 내가 말을 안 했죠. 점잖게 그냥 넘어갔는데 경솔히 여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경솔히 여긴 사람들의 특징이 나중에 있잖아요. 낙심할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낙심할.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제가 수없이 강의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경솔히 여기고 나중에 낙심해요. 근데 제발 그렇지 않을 지혜로운 분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내 아들아 너희가 주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출 문제인데 엄청 잘 까먹는 문제래요. 그래서 성경이 써놨어. 잊어먹었다고. 그 절대 잊지 마시라고. 네. 자 별표 짝. 네네. 별표. 밑줄 짝. 네네. 그래서 경솔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암 걸렸을 때 신중하게 응대하지만 심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심각한 데는요. 네. 능력이 없어요. 홈런을 치려면요. 어깨에 힘을 빼고 스윙해야 되죠. 그죠? 이제 축구 선수가 골대 안으로 골을 강력하게 때려 넣으려면요.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대부분 공이 위로 떠. 골대 위로. 네. 그죠? 그처럼 뭐냐 하면 신중하지만 심각하지 않게. 그렇게 암을 응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번째는 뭐냐. 암 극복의 이제 이런 로드맵에 가장 중요한 게 네. 어떤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그 목표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네? 목표를 어떻게 세팅하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암 극복의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난 전교 수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요. 네? 보통 웬만하면 있잖아요. 장학생 안에는 듭니다. 수석은 못할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목표 세팅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이제 암 극복의 목표가 뭐예요? CT 찍어서 종양이 더 이상 안 보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목표로 설정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안 보인다면 굉장히 좋아해요. 해별짝 웃으면서 또 뭐냐 그 웃음 뒤에 근심이 오는데 제발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목표 설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암 극복의 가장 좋은 목표는요. 네. 더 이상 암이 생기지 않을 몸과 삶을 만드는 걸 목표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진갈래 선교사님 암에서 다 났어요. 그러면요. 네. 저는 다 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암이 더 이상 내 몸에 생기지 않을 몸과 삶을 만들고 살아가냐 하면 못 그런 면이 꽤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예. 그럼 CT 찍어갖고 안 보이냐? 안 보이죠. 그렇다고 저는 그걸 다 암에서 다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암이 그런 자연과학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적인 질병으로 나의 존재론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살려고 하는 삶을 살 수준이 되는 게 암에서 다 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암에서 다 낫지는 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암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고요. 암이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두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지 않고요.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그리고 뭐냐 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생각이 허망해져서 기이한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도록 해주는 저에게는 아주 좋은 있잖아요. 스승과 같은 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암이 저한테 우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암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 존재론적으로 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암 쓰는 책 중에 하나가 행복한 암 동행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한 여성분이 와서 암 동행기는 좋은데요. 앞에 행복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도저히 동의 못하겠다고 내 앞에 와서 따진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암과 사는 게 지옥 같은데 무슨 행복한이라는 이게 너무 가식적이다. 그렇지 않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목표 세팅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암이 생기지 않을 몸과 삶을 만드는 것을 목표 세팅하면요.
암과 동행한 한순간 한 시간 있잖아요. 나를 더욱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그것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암 극복의 목표는요. 네. 암 종양이 사라지는 걸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암이 생기지 않을 몸과 삶을 만들어서 내 자신이 명품이 되는 것. 하나님의 명품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저는 뭐냐면 암 극복의 목표로 두고 매진해 가면 네. 저는 훨씬 더 암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이런 궤변에 대해서 우리 다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비님의 그 지금 말씀하신 생각이 네. 암 들으면서 암을 진단 받았을 때 그 아팠을 때 그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는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처음엔 좀 버벅댔는데 네. 그래서 안 그러니까 돼요. 이제 절망적이 됐으니까 절망적이 되고 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풀리지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네. 왜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뭐 고상한 척하기 위해서 네. 또는 뭐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게 정리한 게 아니고 내가 도대체 이 암에서 현대의학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라이포살코마인데 온몸이 다 퍼졌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하는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네. 저도 신비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암 세포가 그 계속 목 있는 주변이 림프가 이렇게 간혹 너무 피곤하면 붓고 네. 이럴 때 그 전에는 굉장히 두려움에 찼었어요. 왜냐면 이 암세포가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붓고 그러면 네. 네. 그런 거에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이제 거기에 초점이 그쵸.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그 아둘람에 있으면서 제 삶의 목표가 누군가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겠다고 그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해야 이 땅 가운데 눈 뜨고 이제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존재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 남들한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네. 뭐 커다란 뭐 이 암을 낫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냥 온전히 기쁘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삶의 그 어떤 이 목에 암을 빨리 없애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목표가 이렇게 그게 한 2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의 초점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게 암이 없어질까 말을까 이거 생각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을까 거기에 초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루의 삶이 행복해져요. 즐거워지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비결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게 되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는 것도 제가 누군가한테 제 아팠던 삶을 이렇게 얘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맞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도움이 되죠. 그 자체가 제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몇 시간 이렇게 녹음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닌데 인간은 꼭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뭐냐 하면 살만한 이유를 가지고 살만한 뭐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할만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굉장히 뭐냐 하면 행복하게 만들고 네. 또 내 스스로 존재할 이유를 명확하게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 탁한 공기는 조금 지나면 나가면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실 거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고 계속 여기 있어서 그러면 계속 해야지 그러면 죽을 거예요. 근데 그쵸.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로드맵 10가지 중에서 오늘은 4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말씀해 주신 4가지 모두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진짜 굳은 결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옆에 같이 있어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 암 환자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또는 뭐 네. 이 방송을 듣고 이 지식의 편리를 이렇게 기억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내재화되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적인 지지와 또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체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점에서. 듣거나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그 삶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알아도 그것이 행동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행동으로 정말 바뀌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정말 아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알게 되면서 네. 근데 그 삶이 바뀌기까지 저도 아들남매 6개월 동안 있었지만 다시 서울에 오면서 그 삶이 다시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다 이런 그쵸.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아들남에 내려가서 네. 다시 있으면서 다시 세팅하고 네. 근데 그러면서 그 4년 동안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갔던 게 그러니까 처음엔 제 몸을 위해서 다시 세팅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반 스텝으로 다른 아마노들도 이제 돕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제 삶이 네. 어느 정도 이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그 공동체에 네. 그게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우리 네.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지만요. 네. 지금 공감하는 게 다나씨 말에 서울에 오르면 순식간에 이제 전 상태로 복귀한다는 돌아가요. 것 중에 제가 가장 신부님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네. 밥을 빨리 먹는 거예요. 아. 제가 아들람에서 캠프할 때는 밥을 어떻게 먹는지를 강의하고 이렇게 먹으라 그러는 데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오면요. 급한 일 있으면요. 금방 또 밥 먹고 그럼 속이 또 더부룩하게 안 좋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참 이것이 나의 완전한 삶의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는 참 지난한 여정이구나. 네. 또 그리고 이런 그렇게 강의를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박흥석 교수가 옆에서 시도할 때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네. 끝까지 이렇게 잘 내 안에 진정한 나의 것으로 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암 환자의 친구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3화에서는 암 극복을 위한 올바른 로드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총 10가지 내용 중에서 먼저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23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뵐게요.